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바디텍 매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고요. 206640입니다.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바이오 관련 주식으로 아실만한 분도 계실 테고 아직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주목할 만한 이유는 있는 것 같아서 선정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게 되면요. 매출은 꾸준하게 성장 중에 있습니다. 2017년 526억의 매출이 2019년 728억으로 2년 사이 200억, 그러니까 약 40% 정도 상승했는데요. 영업이익 역시도 꾸준하게 그리고 많이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9억의 영업이익이 150억으로 무려 5배 넘게 성장을 했고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2018년까지 단기 순손실 적자였는데 2019년에 크게 흑자로 전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흐름은 2019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020년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서 매출도 이익도 매우 큰 수준으로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같이 실적이 좋아 보이는 바디텍 매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모두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디텍 매드가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개발했다는 이슈 때문인데요. 실제 주식과 무관한 일반 시사 뉴스에서도 의학 전문가들이 환절기에 독감과 코로나가 증상이 비슷해서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는 진단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디텍 매드에서는 한 번의 검체 채취를 통해서 두 질환, 그러니까 독감과 코로나19를 동시에 판별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개발한 것인데요. 당연히 국내 승인도 받아야 하지만 수출 허가 역시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같은 이슈가 한국만의 이슈가 아니라 겨울을 맞이하는 북반구 대부분의 나라, 유럽이나 미국 등의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수출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수출이라고 하자면 바디텍 매드에게는 수출 자체가 처음은 아닌데요. 사실 워낙 진단키트 관련 종목이 많아서 누가 수출을 했고 누가 안 했고 누가 어디에 했는지 알기는 어려운데 일단 바디텍 매드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에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수출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 83억 정도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저희가 살펴본 바대로 봤을 때 연간 매출액 대비 10% 수준에 달하는 규모이고요. 그리고 이번 수출이 유럽 지역 첫 대규모 공급 계약이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해당 내용이 공시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공시에서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매출액 대비 10%가 넘는 금액을 체결을 했고 2020년 9월 2일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공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앞에서 살짝 반기 실적을 봤는데 이 계약의 경우에는 3분기부터 4분기까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서 이 시기에 실적에 호조를 끼칠 수 있는 계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좀 더 들어가서 본질을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개요를 보게 되면 다양한 종속 회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목적과 지역이 다양합니다. 지역으로 보자면 인도네시아, 중국, 미국, 한국 등 다양한 지역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이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보자면 열대성 질환에 대해서 따로 연구를 하는 기업도 있고 체외 진단키트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기업, 동물용 진단 제품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기업 등 진단 제품의 연구 개발에서 다양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업계 개황에서 체외 진단 시장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바디텍 매드는 체외 진단 시장에서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을 어떻게 세분화해서 시장에 침투하고 파일을 키워나가느냐 하는 것이 바디텍 매드의 역할로 보이는데요. 쉽게 예를 들어서 코로나19만이 최근 주요한 진단 시장이었지만 여기에 독감을 진단하는 기능을 첨가해서 새로운 시장을 열어낸 것이죠. 물론 독감과 함께 코로나를 검사하는 제품이 바디텍 매드에만 있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거나 바디텍 매드 자체로 봤을 때는 시장을 세분화하면서 키워나가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도 이렇게 다양한 진단 제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진단 가능한 질환 역시도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진단 가능한 카트리지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매출의 구성에서 질병별로 나뉘어져 있거나 의미있게 판단 가능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세부적 흐름을 알아내기는 좀 어렵긴 했는데요. 크게 면역 진단 카트리지와 면역 진단기기 그리고 헤모글로빈 진단기기로 매출의 구성을 나누어 두었습니다. 세부적이지 않아서 의미 있을 만한 사실을 확인하는 게 어렵긴 하지만 일단 면역 관련 제품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진단기기 관련 업체답게 수출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성장하고 있다는 건 역시도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숫자도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매출을 보게 되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매출 원가율을 보게 되면 언뜻 보더라도 원가율이 높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바이오 기업답게 원가율 자체는 4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18년에는 원가율이 49.9%, 그러니까 50% 수준에 달하긴 했는데 17년과 19년에는 원가율이 43%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여기에 판관비의 경우 2019년에는 오히려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줄어든 내용을 확인해 보게 되면 인력 비용인 급여나 복리후생비 등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소폭 늘어났기 때문에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경상 연구 개발비를 포함해서 지급 수수료 등이 소폭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18년의 경우에는 원가율이 높았기 때문에 10%가 안 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했고 17년의 경우에는
경우에는 매출 총이익에 맞먹는 판관비를 기록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낮았는데 2019년의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20%에 달해서 2019년 영업이익 150억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업 외 활동을 보게 되면 꾸준하게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관계기업 투자 손익에서는 정말 꾸준하게 손실을 기록하고 있고 금융활동에서도 금융원가가 금융수익보다 꾸준하게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기타 비용도 꾸준하게 더 높았는데요. 다만 2019년이 조금 낮았는데 이 2018년까지의 기타 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형자산의 손상차손이었습니다. 2018년에 무형자산 손상차손이 무려 70억 가까이 기록되면서 큰 비용을 기록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법인세 차감 전에 손익을 보게 되면 2018년까지 꾸준하게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2019년의 경우에는 영업이익도 높았고 이 같은 비용도 없었기 때문에 법인세 차감 전에도 이익을 기록했고 법인세를 차감하고 나서도 이익을 기록해서 흑자로 전환한 당기순이익 119억 정도를 2019년에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보게 되면 자산의 총계가 꾸준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17년에서 18년 사이 크게 줄어든 것은 비유동자산이고 18년에서 19년 사이 줄어든 것은 유동자산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7년에서 18년 줄어든 비유동자산의 경우를 확인해 보게 되면 무형자산이 크게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손익계산서에서 본 것처럼 무형자산의 손상차손, 그러니까 무형자산의 자산 가치가 떨어진 것이 비용으로도 반영되었고 그것이 자산의 감소에도 영향을 끼쳤고요. 2018년에서 19년 유동자산이 감소한 것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한 계정이라기보다는 현금성 자산도 좀 줄어들고 기타 수취채권, 유동금융자산 등 여러 계정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다만 2019년에 유동자산이 줄어들 때 비유동자산은 소폭 늘어나면서 유형자산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같은 감소와 함께 유형자산의 증가가 일부 금액은 상쇄돼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산이 줄어들긴 했는데 부채의 경우에는 훨씬 더 그 비율에서 극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80억에 달하던 부채가 240억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유동부채도 줄어들긴 했지만 비유동부채가 극적으로 줄어든 것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일단 유동부채를 보게 되면 매출이 늘어나긴 했지만 매입 채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조금 독특하게 보이긴 했고요. 여기에 단기 차입금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 부채의 감소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와 함께 비유동부채를 보게 되면 전환사채가 감소한 것이 전반적인 비유동부채 감소에 크게 영향을 끼쳤고요. 사실 2019년까지 보긴 했지만 이 바디텍메드는 진단기기와 관련된 기업이니만큼 코로나 시국의 실적이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요. 최근 반기 실적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죠. 먼저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이 늘어난 것이 크게 눈에 띄었는데 비유동자산은 대동소이한 반면 유동자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동자산에서 늘어난 것은 매출채권이나 재고자산이었죠. 그러니까 매출활동이 활발하게 되면서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이 크게 늘어났다고 추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어서 부채도 소폭 늘어났는데 부채가 늘어난 세부 계정을 보게 되면 이 역시도 매출과 관련된 매입 채무가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와 함께 단기 차입금도 조금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자본 계정을 보게 되면 이익잉여금이 크게 늘어나서 이익이 많아졌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익에 관련된 손익계산서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3개월 그러니까 2분기의 실적이 매우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분기의 실적이 전년 반기의 누적 실적과 거의 맞먹는 수준의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분기 실적을 제하고 누적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1분기에는 2020년과 2019년에 큰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4월부터 시작되는 2분기에 실적 호황이 중심적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보이고요. 대개의 경우 이렇게 환경이 좋아져서 매출이 올라오게 되면 매출 원가는 그냥 유지되면서 매출만 올라와서 원가율이 좋은 수준을 기록하게 되는데 바디텍메드 역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매출 원가가 2020년에는 크게 낮아진 수준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판관비의 경우에는 소폭 증가하긴 했지만 매출의 증가에 비하자면 미미한 수준이라서 크게 눈에 띄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매출은 크게 뛰는데 원가율은 좋아지고 여기에다가 판관비까지 크게 증가하지 않다 보니까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크게 증가했는데 실제 3개월 2분기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의 매출과 버금가는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누적된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3배 정도의 누적 영업이익 174억 정도를 기록했는데 3개월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약 5배가 넘는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영업 외활동을 보게 되면 2020년 반기의 경우에는 영업 외활동이 긍정적인 수준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일단 먼저 금융활동을 보게 되면 전년 동기까지는 금융 비용이 금융 수익보다 컸지만 2020년 반기에는 금융 수익이 더 컸습니다. 2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 1분기에 금융 수익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더해 기타 활동을 보게 되면 이 역시도 기타 수익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 내용을 확인해 보게 되면 따로 지칭할 수 없는 자비익이 많이 잡혀 있어서 연속적인 활동으로 보이진 않지만 어쨌거나 이처럼 이익이 크게 잡혔기 때문에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에 이익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보다 높은 수준의 이익을 기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법인세를 차감하고 나서는 당연히 줄어들
보여드릴 수밖에 없겠죠. 어쨌거나 크게 늘어난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는데 당기순이익 146억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누적 기준으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120억 이상이 2분기의 실적이니까 2분기에 엄청난 실적을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2분기에 엄청난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8.15 집회 이후 한국에서도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었고 프랑스에서도 하루 7,0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요즘 같은 시국, 이 시국의 실적이 바디텍 매드에도 영향을 끼칠 텐데 다른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작년까지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종목으로 보이는데요. 역시 진단기기를 생산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우한 폐렴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1월 말부터 주가가 크게 뛰었었고요. 그 이후에 아시아권에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빠지기도 했고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온다고 하면서 주가가 좀 빠지긴 했지만 역시나 진단기기 관련 종목이었기 때문에 빠지는 국면을 빠르게 탈출해서 주가가 다시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만 저희가 앞에서 확인한 바대로 바디텍 매드의 경우에는 1분기까지는 실적이 그렇게 튀지 않았던 데 반해 다른 진단키트의 경우에는 1분기에 실적이 올라오고 상승한 기업도 많아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어서 6월 중순 이후에 물량이 조금 빠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 8월에 실적이 발표된 이후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 시점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바로 매수 주체라고 보여지는데요. 분명히 실적도 좋고 하긴 한데 아직까지 기관이나 외국인이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승한 날을 보게 되면 개인의 힘으로 상승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수준인데요. 이렇게 개인이 힘을 쓰다 보니 이 8월 이전에 상승한 날도 보게 되면 상승한 다음날 꾸준하게 상승을 이어가는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상승한 다음날 파란색 음봉을 띄우면서 크게 무너지는 날도 있었죠. 그렇게 보자면 오히려 8월 27일 날 상한가를 기록하고 나서도 크게 무너지지 않고 9월 7일 날 또다시 상한가 수준을 기록한 것이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방어적이고 보수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과거 실적은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다고 봐야 할 것 같고 3분기나 4분기에 얼마나의 실적이 올라올지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은 조금 남았다고 생각되는데요. 다만 그 시점이 언제가 올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실적이 좋아서 주목을 했던 종목 중에 항상 소개드리는 종목이 바로 CS-윈드였는데요. CS-윈드의 실적이 꾸준하게 좋았어서 저는 이때쯤에 주목을 해봐도 좋을 만한 종목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때 이후에 주가가 한번 무너지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좋은 종목과 주식의 흐름은 다르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뒤집듯이 그 이후에 주가가 치고 올라오더니 어느새 지금은 마치 풍력의 주도주처럼 CS-윈드가 굉장한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요. 그렇다고 이때와 이때의 이슈가 다르냐고 하면 이때도 이미 그린 뉴딜이 발표되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와 같은 이슈를 언제 주가에 적용하느냐는 조금은 다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바디텍 매드가 진단기기의 주도주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2분기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3, 4분기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과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개발했다는 점, 이 같은 것은 충분히 주목을 받을 만한 이유가 되긴 하겠지만 CS-윈드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어느 시점에 주목을 받느냐는 관련된 세력들이 얼마나 밑에서 매집을 했냐에 따라서 띄우는 시점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적어도 지금 당장은 아닐 것 같고 조금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하지만 어쨌거나 2분기까지는 실적이 받쳐주는 부분이 보여지기도 하고 독감이 널리 퍼질 수 있는 3분기와 4분기에 적용될 수 있는 제품, 독감과 코로나19 동시 확인 가능한 진단키트의 개발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분명히 주목받는 종목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바디텍 매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코로나는 빨리 안정화되길 바라지만 바디텍 매드는 글로벌로 역량을 확대해 나가길 바라고요. 오늘의 영상이 투자하시고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정보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